각종 사건 사고로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간절하고 애절하게 느껴지는 여자분의 목소리였는데요.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너무 분하고 화가 나서 건들 수가 없을 지경이에요. 죽고 싶어요. 제가 아는 지인들한테도 돈을 모아 100억 가까이를 투자했어요. 지금 태국에 있다고 하는데요. 그놈을 잡을 수 없을까요? 사기를 친 남자는 우리나라 최고 명문이라고 하는 S대학교, S대학교를 하면 다 아실 테죠. 컴퓨터공학과를 나왔다고 했습니다. 100억, 무려 100억. 피해자는 수십 명. 필리핀에 있으면서 사기친 돈을 흥청망청 쓰다가 필리핀 한국 경찰 데스크를 피해서 태국으로 들어와 있다고도 했습니다. 알고 있는 정보는 딱 두 가지. 태국에 있다는 사실과 태국 휴대폰 전화번호. 국제전화상으로 울먹이며 전화를 그 여자분 꼭 잡아만 달라고 하소연을 하였더랬습니다. 잡을 수 있을까? 단서는 딱 한 가지. 휴대폰 전화번호 하나뿐입니다. 가능성 여부를 우선 타진해 보고 나서야 의뢰인에게 사기꾼 체포에 대한 대답을 줄 수가 있겠죠. 그놈을 사기군이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성은 사, 이름은 기군. 태국 여자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여자 변호사를 불러서 알려준 전화번호로 전화를 시도해 보도록 했습니다. 남자가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알려준 대로 30대 중반의 목소리, 잘못 걸려간 전화처럼 대화를 하도록 해보았습니다. 어눌한 태국어, 영어 발음, 외국인이었습니다. 한국인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였죠. 우리가 찾는 바로 그 기군, 그놈일 확률이 아주 높아진 겁니다. 오케이, 기군이 너 딱 걸렸어. 라이언이 가장 혐오하는 범죄 중 하나가 가까운 사람의 믿음을 배신하고 사기를 치는 인간들입니다. 이건요, 형법상 사기죄만 걸리는 것이 아니고 인간 말종죄에도 걸리기 때문입니다. 사기꾼들은요, 되게 머리가 좋은 놈들입니다. 이 대가리 좋은 놈들을 잡으려면 엄밀하고 치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보통 때도 남을 속이는 놈들이니까 의심이 많을 수밖에 없죠. 일단 의심하지 않도록 잘못 걸려온 전화로 느끼게 만들고 전화를 끊게 했습니다. 그리고 태국 여자 변호사를 불러서 지시합니다. 전화번호로 라인 대화를 해라. 대화하기 전에 네가 가지고 있는 사진 중에 가장 이쁘게 나온 사진을 올려놔라. 그 다음으로는 태국 농산물 유통회사 오너의 비서인 척 해라. 치앙마이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으니까 이후에 우리가 치앙마이로 출장 갈 것이란 핑계를 댈 때 그 핑계를 위한 복선을 깔아두는 겁니다. 그 다음 처음부터 길게 대화하지 마라. 길게 대화하다 보면 의심사니까 의심사지 않도록 천천히 어쩌다가 가끔 대화하다가 상대가 관심을 보일 때까지는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 해라. 이렇게 한 주가 지나고 또 2주 만에 남자 기군이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화를 걸어오는 빈도가 자꾸 높아지는 거죠. 라이언이 던진 로맨스 스캠에 이놈이 걸려 들어온 겁니다. 이제 서서히 밑밥을 던질 시간이 된 거죠. 다음 주에 사장이 그레처를 만나러 치앙마이를 며칠 가는데 네가 동행한다고 해라. 치앙마이 오면 한번 만나자. 기군이가 밑밥을 물었습니다. 이놈아, 옛말 틀린 거 없단다. 남자는 항상 여자 조심하란 말 잊었냐? 이 샤발라야. 기군이가 의심하지 않게 치앙마이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1단계 작업이었죠. 하지만 아직도 준비할 것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기군이가 태국 내 법률에 위배되는 범죄 행위를 한 것은 드러난 것이 아직 없었어요. 그러니까 태국 일반 경찰이 이놈을 체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민청의 경찰을 만나서 먼저 의논을 합니다. 이민청 경찰 또한 불법 체류 혐의나 인터폴 수배에 대한 범죄 혐의가 있어야지만이 개입이 가능하죠. 그래서 다시 대사관 경찰 영사를 만나서 의논을 했습니다. 이놈 기군이 인터폴 적색 수배자였습니다. 경찰 영사 입장에서는요, 저 라이언 덕분에 인터폴 적색 수배자를 체포할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좋은 겁니까? 적극적으로 공조하게 됩니다. 대사관 경찰 주무관, 태국 이민청의 경찰팀, 라이언의 법무팀, 이렇게
9명이서 치앙마이로 비행기 타고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동안 너무 신경을 쓰면서 우리 기군이 체포에 온 힘을 기울이다 보니 라이언이 지독한 독감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치앙마이 도착한 첫날 밤에 밤새 끙끙 앓고 땀 뻘뻘 흘리다가 그래도 어쩝니까? 어떻게 잡은 약속인데 무거운 몸을 이끌고 약속한 장소로 이동하였습니다. 약속된 장소 맞은편 카페에 앉으니까 태국 여자 변호사가 앉아있는 모습이 다 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후 1시 약속된 시간이 이미 지났는데도 이놈이 나타나지를 않는 겁니다. 어떤 낌새라도 눈치챈 건가? 몸 상태는 별로 좋지 않고 기군 이놈도 나타나지도 않는 상황. 초조해집니다. 치앙마이까지 이민국 경찰팀 6명 그리고 주무관 저희 법무팀까지 총 9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놈 하나 잡기 위해서 총 출동하였는데 말입니다. 이놈 오지 않으면 낭패봅니다. 이 6명이나 되는 이민청 경찰들에 대한 출장 경비의 수고비까지 어쨌든 맞은편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태국 이민청 경찰들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뭐야 왜지? 같이 앉아 보고 있던 태국 경찰 팀장에게 물었더랬죠. 야 니네 부하들 다 어디 간 거야? 저보고 걱정하지 말랍니다. 그때 여자 변호사가 앉아있는 테이블로 남자 하나가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남자가 여자 변호사에게 말을 거는 순간 정말 순간이었습니다. 순간. 아무리 둘러보아도 안 보이던 태국 이민청 경찰들이 사방에서 튀어나오는 것 아닙니까? 찰나와 같은 순간에 바로 그놈을 체포 봉고차에 태웠습니다. 기군이를 체포하고 바로 한국어로 전화를 했습니다. 잡았습니다. 방금 체포했습니다. 그 의뢰인 펑펑 울더군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오랫동안 공을 들이고 수많은 사람을 동원하고 또 공조하여서 잡아낸 사기꾼. 뿌듯한 마음으로 정말 뿌듯하게 방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저 라이언 주변 지인들에게 욕 듣고 바보 소리 엄청 들었습니다. 이 멍청한 인간아, 100억이 넘는 돈을 사기친 놈이면 수중에 아직 수십억은 남아있을 텐데 말이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기군이 그 사기꾼 놈과 흥정을 해야 했었다는 의미였습니다. 제가 그때 소위 말하는 쇼부란 걸 그때 하였다면 저 라이언은 지금 아마도 수십억 부자 소리는 들을 수 있을 테죠. 사실 전혀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당시에 의뢰금 겨우 1,000만 원 받고 경비로 다 나가고 남은 건 거의 없는 수준이었으니까 말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조금 많이 모자라긴 한 것 같아요. 처음부터 체포까지 저는 생각조차 못했던 걸 많은 사람들이 말하길래 정말 내가 좀 모자라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사기를 당한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태국말로 표현하자면 제가 탐분을 한 거고 지금은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 분이지만 직접 의뢰한 그 여자분 제게 울면서 수십 번을 말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라이언이었습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다. 맞지? 구독, 알람 눌러주면 내 삶아 안 움직인단다.